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5개 광고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5개 광고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는 2021년도 책자고 하나는 2022년도 교육 교재 책자입니다. 여기 종사자 교육 교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이버 교육 교재, 여기는 종사자 교육 교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발신자가 전남 5개 광고 협회인데 주소는 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우체구, 전남 5개 광고 협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우편물이 왔는데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면 교육을 못하니까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책자 필요 없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시청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한국 5개 광고 협회가 아니라 한국 5개 광고 센터를 통해서 그 센터가 방문각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교육 업체와 업무 협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이 교육 방법이 변경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이런 책을 우리한테 보낼까요? 저는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교육이면 동영상만 시청하면 되는 것이고, 사이버 교육의 교육 교재는 말 그대로 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바로 온라인 상에서 시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쓸데없는 책을 우리한테 보냈냐 이거죠. 이 책을 한국 5개 광고 협회, 전남 5개 광고 협회인지 한국 5개 광고 협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협회에서 종사자들한테 공짜로 보냈다고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교육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같으면은 한국 5개 광고 협회 측에서 그동안 교육을 해왔으니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 이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바뀐 이상 동영상 제공하는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아니면 교육 위탁을 통해서 해당 한국 5개 광고 센터와 직접 위탁 계약을 해야지 왜 한국 5개 광고 센터와 한국 5개 광고 협회가 둘 다 이 교육에 관여를 하고 이런 책자를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이버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 기관이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명백히 이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공짜인지 유료인지 이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또 행정안전부나 그 다음에 지자체, 이 교육을 원래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장이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교육해야 할 주체가 지자체이면서 지자체가 이런 무책임한,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히 지자체의 책임이고, 또 모든 피해는 우리 5개 광고 종사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분 명확히 해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꼭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거는 저는 제가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2021년도 것과 2022년도 책자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개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제가 받았던 사이버 교육의 교육 교재에 해당이 되는지. 교재가 동영상이 따로 있는데 왜 책을 이렇게 보냅니까? 누가 할 짓 없어서 이런 책을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미 동영상을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 책을 볼 시간 있습니까? 아닌 말로 교육을 받는다고 그거 다 이행하는 사람도 그닥 없고, 불법 광고물 설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도 결국 그 불법 광고물 설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개 광고업자 아닙니까? 민간인이 현수막 제작 설치해가지고 뭐 광고업자가 만들어주면 그놈 갖다가 민간인이 설치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물들은 이 광고업자를 끼지 않고는 이 제작 설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5개 광고업자도 관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불법 광고물을 표시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한 자를 우리 광고업자로 보는 이 잘못된 법령 해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표시 설치한다. 말 그대로 표시 설치했으니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 표시 설치한 자가 광고업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과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 설치는 말 그대로 거기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아니면 볼트로 고정을 한다든가 하는 설치하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표시,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일단 설치가 되면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 상가, 건물, 광고 주의지 광고업자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거나 광고업자가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명찰을 만드는 것은 명찰 제작 업체이지만 달고 다니는 것은 그 달고 다니는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 결국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제작한 사람과 표시한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표시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니 표시한 자와 설치한 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표시한다는 그 법령 해석을 너무 협의로 해석해서 광고업자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간판을 달면 그 간판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간판 소유자는 당연히 광고주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상가에 간판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 광고업자는 간판을 돈을 받고 달아줄 뿐이죠.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 물건이 아닙니다. 광고
광고사의 물건이 아니라 그 상가의 간판이고 상가 주인의 그 권리하에 상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허가기간 3년이 또 있어요. 허가기간 3년이 지나면 재허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 설치한 자가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이면은 자동차를 제조한 자동차 회사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생산물 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생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제3자한테 피해를 입혔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차량을 손상을 시켰다. 재물에 피해를 입혔다. 이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간판 보험이 가입된 그 책임보험의 보험사에서 이것을 배상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만약에 차량이 침수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차량 제조업체에서 이거 다 배상해 줍니까? 보험을 통해서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간판은 우리 광고업자가 그 제조물에 대해서 그 간판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광고업자가 져야 합니까? 이것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책과 2022년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고의 모든 것, 관계 법규, 디자인, 실무 이론, 관계 자료. 옥외 광고물 근절 결의문 2022년 것을 보시면은 옥외 광고 사업 통합 교육 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옥외 광고 협회 중앙회. 한국 옥외 광고 협회 중앙회. 자, 두 책을 비교해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똑같죠?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은 법령의 이해, 총칙이 있고 법규의 근거, 법률의 연역, 법률의 목적, 적용상의 주의, 용어의 정의. 여기도 총칙, 법규의 근거, 법률의 연역, 법률의 목적, 적용상의 주의, 최근 개정 법령의 주요 사항들, 법령 조례의 체계, 용어의 정의, 옥외 광고물 등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목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8. 옥외 광고물의 분류. 8. 옥외 광고물의 분류. 그 다음에 9가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규제 체계. 9.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규정, 체계. 그 다음에 2장이 허가신고. 3장이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3장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여기 보시면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이게 줄만 지금 바뀌어 있을 뿐이고 거의 그 순서는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장 광고물 등의 자율관리 규정 및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여기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이 표시 방법 완화.
4장이 표시 방법 완화, 5장이 이걸 셋으로 쪼개놨네요. 여기 표시 방법 완화를 표시 방법이 완화 간판 표시 계획서라고 해서 이게 하나가 더 들어있고 밑에 광고물 등의 금지 제한이 있는데 이 4장이 표시 방법의 강화, 여기는 5장이 표시 방법의 강화. 지금 4장이 이쪽은 하나로 되어 있고 이쪽이 4장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 사장 5장이 둘 다 이 표시 방법 완화와 강화를 지금 좀 다를 뿐이죠. 그 나머지 외에 공공 목적 및 기금 조성용 광고물 등의 설치, 공공 목적 및 기금 조성용 광고물 등의 설치. 큰 틀에서 이 1장, 뭐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런 장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의 순서, 이 분할해서 이 장 번호가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오개 광고 관련 위원회 제 8장으로 여기는 오개 광고 관련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이 여기는 안전점검이고 이쪽은 8장이 안전점검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관계법령, 이가 지금 관계법령이죠. 여기도 2가 관계법령이고요. 그리고 3이 오개 광고물 디자인 및 실무 이론, 이 3이 오개 광고물 디자인 및 실무 이론. 그 다음에 4 오개 광고물 행정 관련 질의외신, 오개 광고물 행정 관련 질의외신. 5, 자, 5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5는 오개 광고 시공 직업 전망과 미래의 오개 광고. 5가 오개 광고 현장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이 뒷부분은 다르네요. 협회 및 행정기관 안내가 나와 있고요. 협회 및 행정기관 안내. 이게 6인데 5고, 5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가 달라요. 오개 광고 현장 위험성 평가이고, 이쪽은 오개 광고 시공 직업 전망과 미래의 오개 광고 간판 조립, 코로나19로 인한 오개 광고 변화, 위기의 영향, AI, 인공지능과 인구학. 오개 광고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안전수칙, 광고물 안전설치, 미래의 시공 방안,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옥차를 보면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큰 제목은 같습니다. 어차피 오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 이게 통일된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방법으로 표시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치한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으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 그것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시도조례로 위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 설치 방법을. 그래서 시군구마다 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 이외에 다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무튼 이런 책자들을 우리가 일일이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고,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도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벌칙 조항으로 위반을 한 사람들이나 신규 종사자들이나 교육을 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면 기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맞는데, 마치 의무 교육처럼 우리 모든 5개 광고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 관련 법에 분명하게 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결국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단체들, 뭐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들 보면 그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관련 근거로 지자체의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 규정이 아닌 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은 지자체장의 질량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5개 광고물 법에도 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수수료나 이 광고 수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익으로 광고업 그러니까 어떤 정비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지원 안 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사이버 교육을 시키면서 책자를 이렇게 보내는 건 저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관련해서도 왜 5개 광고 종사자들한테 생산물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 들면 비싸고 단체 보험을 가입하면 싸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5개 광고 협회를 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의무 보험이 있고 임의 보험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험을 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의무 보험으로 바뀐 이상 왜 단체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로 가입하면 더 싸고 개인으로 가입하면 더 비싸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해서 이 비회원들의 불리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5개 광고 협회가 보험에 관여를 하고 이런 사이버 교육에 관여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업 종사자들께서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